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8명의 북튜버들이 모여 2023년 올해의 책 1위부터 8위까지 뽑아 소개하는 릴레이의 마지막 날, 올해의 책 1위를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릴레이에 참여하는 북튜버는 가나다 순으로 소리내어 읽다, 시안 책방, 써니즈, 지유의 별밤 라디오, 책 읽는 다락방 J, 책 읽는 자작나무, 책추남 TV, 그리고 저 책한민국입니다. 제가 1위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1위에서 8위를 정하는 회의에서 잽싸게 먼저 이 책을 찜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베스트셀러이고 화제몰이를 한 책이라 이 책을 1위로 꼽는데 다른 북튜버분들도 별 이견이 없어서 얼떨결에 1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선착순입니다. 8인의 북튜버가 올해의 책 1위로 정한 책은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라는 무시무시한 부제가 달린 이 735쪽짜리 한국형 자기계발 서적의 끝판왕은 자신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오래전부터 글을 써왔던 한 자수성가 부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놀라운 것은 700쪽이 넘는 이 책의 정가가 단돈 10,000원이 되지 않는 7,200원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책들의 반값도 되지 않는 가격이죠. 게다가 전자책은 무료입니다. 누구나 공짜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공 법칙, 성공 노하우를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세상에 나누겠다는 저자 세이노의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인세를 전액 기부하는 경우는 종종 봤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 정책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공맹사상의 인, 예수의 사랑, 붓다의 자비와 통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만약 저자가 이런 제 방송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낯간지러운 칭송이라고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느끼는 공통적인 계면적음, 민망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러한 가격 정책도 얄팍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폄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 같은 줄 압니다. 이 책의 출간과 가격에 대한 재미난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 서문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아쉽고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글 뭉치들을 인터넷에서 보고 언젠간 책으로 나오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노의 가르침이 책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갑고 기쁜 마음에 출판사 측에 이메일을 보냈고 낭독 승낙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쉽게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출판사들은 북튜버가 낭독 요청 이메일을 보내면 최소한 가부간 답을 주죠. 가끔 답신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땐 책 자체가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되고 화제가 되어 잘 팔리고 있어서 굳이 낭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두세 번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 책도 그런 경우라 생각하고 저는 굳이 2번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달이 건너 전해 들은 바로는 출판사 측에서 이메일 확인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낭독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신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만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say no라는 필명은 영어로 say no, 즉 아니요라고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사는 지혜와 지식이란 것들과 결별하라는 의미에서 say no라는 필명을 쓴다고 글에서 밝혔습니다. 그런 지식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좋게 만들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부와 성공을 일군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폐부를 찌르는 조언들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세이노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실제로 그가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실제 그런 거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죠. 아마도 이런 점이 세이노의 가르침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1등 공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난하거나 망한 상태라면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된 사람, 부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저는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부를 추구하는 것을 경원시하고 어느 정도의 의식주만 보장되면 그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도 한 몫을 크게 했습니다. 참고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는 이 무소유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큰 부자들이 세상을 이롭게 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신적으로 크게 깨어난 현자들이 훨씬 더 크게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가 많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대오각성한 현자가 되지도 못하고 큰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명상을 배우며 저는 오히려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상 선생님께 배우는 마음 경영과 명상 공부가 너무 좋은데 이걸 좀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상센터는 지금 이천에 있는데 저는 여건만 된다면 서울 한복판에 명상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돈을 벌어야 할 목적이 생기자 동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책으로 나온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으니 제 개인적인 타이밍에 적절한 책이었습니다. 청빈이라는 말은 깨끗한 가난이라는 뜻인데 청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끗한 부라는 뜻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청빈한 분들보다는 청부한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이노처럼 지식 나눔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어떤 분은 빌 게이츠처럼 자선 사업으로 사회를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기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도 큰 기여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부자가 되려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에서 꼽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피보다 진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부를 얻고 싶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저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안전한 삶을 얻고 싶다는 막연한 이유라면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고 되어서도 불행해지기 일쑤입니다.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절실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식의 작은 이유도 좋습니다. 절실하기만 하면 말이죠. 이러한 절실함과 간절함은 세이노의 책 전반에 묻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세이노의 말과 경험은 어느 자기계발 서적의 저자들보다 처절합니다. 간절함, 절실함, 처절함의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세이노는 어린 시절 부유했던 가정의 가세가 기울며 가난의 처절함과 함께하는 청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땐 세이노가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결심과 목표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세이노는 피보다 진하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피보다 진한 삶이 얼마나 치열한 삶인지는 직접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는 꾸밈이 없고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책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정제되고 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 번 정제가 된 이야기임에도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피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개인 취향이겠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 어떤 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세이노는 연구하고 공부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욕설도 책의 일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 욕설을 읽고 나서 어떻게 저런 욕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이노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735쪽의 책이 나왔죠. 자신이 왜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참 정석입니다. 가령 공부하라는 말이 이 책에 참 많이 나오는데 공부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호구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이노의 지론입니다. 변호사도 아닌 사업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면서도 직접 판례와 법률을 탐독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호사가 일 처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깨닫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피보다 진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닥치고 공부하라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빈둥빈둥 허송세월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직장 근처에 아주 허름한 방이라도 잡아서 시간을 아껴 공부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의 이런 조언에 임대료가 비싸서 따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이노가 보기에 그들은 좋은 방, 좋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눈 신경 쓰지 말고 반지하든 옥탑방이든 집이 얼마나 허름하든 상관없이 감내해야만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세이노의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남눈 신경 쓰지 않고 어지간한 누추함에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이노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정말 지독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에 이어 목숨 걸고 지독하게 공부하는 태도가 두 번째 가르침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따르기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어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여러 면에서 인생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당장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해도 그것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없던 여러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는 1, 2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줘야 하죠. 운동도 그렇고 법률 공부, 사업 공부, 부동산 공부, 금융 공부 등 세이노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여러 인생 공부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한다고 해서 당장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쌓이면 엄청난 내공이 됩니다. 이 내공이 가난에서 부자로 건너가는 전투에서 만날 온갖 방해물들을 해치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절실하고 간절한 이유를 발견하라. 피보다 더 진하게 공부하라.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특히 세이노의 특장점 중 하나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차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세부적이고 실전적인 자기계발 서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이노의 가르침이 한국형 자기계발 서적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세이노는 자기계발과 성공학 분야에서 20년째 인기를 끌고 있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그거 읽고서는 부자 되기 힘들다고, 그거 읽고 부자 된 사람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 좀 달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즐거운 삶을 살기에 적절한 책이지 부자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죠. 세이노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음성만으로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세이노의 음성과 모자이크 처리된 외모, 그리고 책 전반의 분위기에서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과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노골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가난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불과 몇 년 근무한 한 젊은이가 아마도 유력 정치인 아버지를 둔 덕에 퇴직금 수십억 원을 챙겼을 때 이 일에 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세이노가 분노해서 스스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주장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그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운동장을 기울이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그는 정말 진지하게 분노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세이노로 검색하시면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그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100% 깨끗하고 공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든 불공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처럼 대놓고 불공정한 뻔뻔한 짓도 있지만 공정과 불공정의 경계를 아리까리하게 넘나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만 해도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법이죠. 이 부분은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잘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이노는 눈 부릅뜨고 피보다 더 진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뻔뻔하게 공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놓고 분노해야 한다는 게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반칙을 저지르는 이들을 감시하고 분노하라는 것이죠.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유익한 가르침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간추린 세 가지 핵심은 첫째, 부자가 되어야 하는
내가 가난해서 탈출해야만 하는 간절하고 절실한 이유를 찾아라. 둘째, 징징대지 말고 피보다 더 진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라. 셋째, 대놓고 공정을 파괴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라입니다. 원래 책은 저자와 저자의 생각을 또렷하게 보여줄수록 좋은 책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정제되고 세련된 맛은 떨어져도 그야말로 뼈 때리는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2023년 올해 읽은 책 중에 단 한 권만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 책이 시중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니 아무 상관없는 저로서도 참 기쁩니다.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8인의 북튜버가 꼽은 2023년 올해의 책 8권 중 1위 세이노의 가르침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